여야 의원들과 방담하는 각설하고 시간. 오늘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환 의원 두 분 초대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 각설하고 코너에는 나만 아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나만 아는 이야기, 나만 알고 있는 정치권의 이야기 한 자락씩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 의원님 먼저 먼저 하시도록. 예. 홍일표 의원님의 이름 잘 지으셨다 이런 생각을 가끔 갖습니다. 무슨 이름? 선거 때마다 한 표만 달라고 하는 테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잖아요. 예. 김영환. 예. 그래서 저보다 좀 약간 유명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강철서신. 예, 강철서신의 김영환 예. 그 있는데 젊은 시절에 제가 노동운동할 때 노동자 생활할 때 그 친구가 이제 지명수배를 받아가지고 인천에 있었는데 네. 옆집 주인이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제 아내가 만삭으로 있었는데 그 친구를 잡으려고 저희 집을 덮쳐가지고 제가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냥 포탈에 가면은 그 친구가 유명할 때는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오고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예. 네. 요즘은 김 의원님이 좀 앞에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고를 안 쳐서 아마 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북한 인권운동가 김용환 씨 가끔 만나십니까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치과 의사를 하게 돼서 그분이 저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네. 그랬다가 최근에 중국에서 구속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공안에. 예. 그래서 이제 종편 거기 방송 출연하러 갔다가 만난 네.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한표 의원님인가요? 홍일표 의원님. 사실은 이제 제가 선거 때 명함을 돌리다 보면 어떤 분들이 보고서 이게 본명이 맞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선거용 이름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에 김한표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 1표보다는 한 표가 훨씬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 한 표로 지셨으면 제가 3선쯤 앓고 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항상 우리 당원들 모아놓고 1표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청문회 때문에 큰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이틀 전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게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오면 우리가 청문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보고 새누리당 측 특위 간사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말고 훨씬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추천할 테니까 그분부터 먼저 접촉을 해봐라. 그랬는데 조금 전까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접촉도 않고 그대로 그냥 구성을 안 한 채 있다. 요걸 제가 오늘 저만 아는 얘기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홍 의원님도 결국 고사하신 건 거죠? 하여간 이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보다는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무도 안 먼저 하려고 들어서 하는 거죠 지금. 약간 좀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선 궁금한 것이요. 지금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것이 저쪽 중앙아시아에서 전해지는 박심이냐, 그것이 맞느냐, 아니면 좀 더 기류를 여론을 좀 더 보겠다는 것인지 내일 모레 귀국하시니까 대통령께서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론은 어느 정도 나타났다. 지금 여기서 이제 해명을 하거나 이제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이것을 아마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것이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대다수의 기류이고 또 국민적으로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많이 나타나서 지금 이것을 다시 노력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판단은 아니다.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김 의원님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문장 카드를 이미 버렸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는 없지만 여권 기류 여론 이런 거 생각해보면 지금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가방에다가 아주 서류를 많이 넣어가지고 오셨던데. 근데 이제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라 사퇴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애국적인 분이시니까 보수는 되게 애국적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을 생각해야 되고 또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대통령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이걸 더 끌고 이게 청문회 와서 결국 부결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네. 국정 난맥 혼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된다면은 집권 초기에 레임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명하시고 공부하시는 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셔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여권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문창극 카드를 사실상 버렸다는 신호를 주었는데도 문 후보자가 나는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오후에 공부한 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다라고 하고 계속 차분하게 준비하겠다. 그럼 이것도 초유의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도요. 이것도 문제가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예. 그러나 이제 후보자 본인으로서는 네. 사실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충분히 아직 소명을 못했고 예. 청문회장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준비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그냥 자기가 충분히 해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만두면 자기만 너무 이제 이렇게 매도당한다. 예.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후보자 입장도 사실 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뭐 좀 해명할 기회를 별도로 갖든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이 청문회 절차라는 것이 후보자 검증을 위한 것인데 지금 이제 뭐 지난번부터 해서 청문회 다 오기도 전에 일부 그냥 뭐 이렇게 서로 여론전 이런 데서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뭐 사퇴하겠다 또는 사퇴하라 이런 것이 돼서 사실 이제 김 의원님께서 청문회까지 가서 본회의에서 낙마하면 더 큰 이제 부작용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청문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한번 우리가 공식적인 검증 자리거든요. 이거 여기 지금까지는 이제 청문회 전까지는 사적이고 개별적이고 그런 광장이었고 이제 제도가 보장한 청문회라는 것은 어떻게나 공식적인 것인가.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밖에서 뭐 장애 공방을 하더라도 예. 청문회는 한번 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원래는 맞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 자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지금 문 후보자한테 보내는 신호가요. 여권에서 누군가는 이 대통령의 뭐 예컨대 의중이 이런 것 같다라고 직접 얘기를 해 주든지 그런 사람도 없고 그냥 대통령이 재가를 안 하고 귀국하고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판단해라. 알아서 판단하겠지. 그냥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러면? 뭐 현재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겠죠. 예. 저는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빼고는 국정을 총괄하시는 총리를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고요. 세월호 이후에 지금 전국을 뭔가 수습해야 될 분이 이제 국총리인데 총리가 사표를 내고 이렇게 임시로 지금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두 번씩이나 이게 지금 그 청문회 가기도 전에 언론, 여론에 의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권에서도 뭐 옹호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국민적 공감이 있는 이것은 후보를 선출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 피해가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고스란히 그 국민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자꾸 빚고 있는 그 인사 시스템, 특히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또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야당이 원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인준하고 정부를 안정시켜야 되고요. 예.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또 네. 세월호 진상조사를 포함해서 할 일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야당이 좋아하고 아주 기뻐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 그 시간을 길게 끄는 것보다는 빨리 사퇴해 주시고 빨리 대통령께서도 후임 총리를 지명하시고 청문회 빨리 시간을 줄여가지고 하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안정시키고 경제를 빨리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안대희 후보자 낙마했을 때도 그 문제 책임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책임을 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었는데 지금 더해졌단 말입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네. 인사 실패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 인사 검증 과정이나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우리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또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춘 실장 사퇴해야 된다는 데 김기춘 실장까지 포함해서 네. 청와대의 그 검증에 관여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재보선 세 군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세 지역인데요.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곳은 왕의 남자들이 격돌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한 곳은 대권, 야권 대선 주자들의 대리전이다. 그리고 한 곳은 새 정치 1번지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먼저 왕의 남자들이 격돌하는 곳 어디인지 보여주시죠. 어디인지 아시죠, 의원님? 네. 자, 순천 곡성입니다. 이곳에 재보선 치러지게 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아주 막역했던 가까운 사이죠. 이분도 서가번 전 의원이고요.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 기자 출신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마지막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이 세 분이 지금 다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좀 기류가 어떻습니까? 야당 기류가. 우선 저기 안 나온 분 가운데 노안규라고요. 전 시장인데 아주 예. 다크호스로 부상되신 분도 있고. 검사 출신이고요. 또 서희승인가 제가 어제 전라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예. 변호사 출신으로 참신한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여왕 곁에 서 있지도 못하고 왕의 남자로 지목이 안 돼서 저기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식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왕의 남자든 여왕의 남자든 그걸로 대결해서는 안 되고 네. 정말 인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정현 같은 분은 지금 여당 후보로서 지금 아주 불모지와 같은 호남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네. 광주에서 하셨고 이번에 한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뜻깊은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나오신답니까? 이전 수석이 저 순천 곡성으로? 지금 뭐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네.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이정현 수석은 사실 지난 19대 총선 때 광주 서구 을에 나와서 39.7%를 얻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구의 김부겸처럼 이제 우리가 지역 감정 구도를 허무는 이런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곡성이 고향이라 마침. 아, 그렇군요. 네, 곡성이 고향이군요. 고향입니다. 이정현 수석이. 그리고 순천에서 중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광주보다도 훨씬 더 연고도 많고 네. 또 그동안도 호남 예산 확보를 해서 많이 새누리당에서도 노력을 했었고 예. 또 김영환 의원께서 이제 그렇게 의미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정현 수석 좀 잘 좀 도와주셔서 꼭 좀 한번 이번에 새로운 지자재 새로운 선거하는 과정에서 참 의미 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예. 우선 강원도에서 왜 9개 그 지역구가 전부 여당 의원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도지사는 우리 이제 최문순 지사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청주 같은 데서 청주는 지금 저 새누리당 시장이 됐는데 네. 도지사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줄투표가 없어지고요. 사람에 따라서 요리조리 가면서 사람을 골라 찍는 그런 뭐 지혜라고 할까 예. 그런 그 국민들의 해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선거 과정에서도 인물 중심으로 네. 또 정책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왕의 남자니 뭐 여왕의 무슨 남자니 그런 거는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네. 좀 도와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말씀 약간 들어보니까요. 대단히 호의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역시 우리가 참 이 대의 앞에 정파를 뛰어넘는다 이런 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순천 곡성이 그 김선동 의원 지역구였던 네네. 그곳이죠. 예. 그 상당히 진보 성향에 있는 유권자들과 예. 또 이 순천이 저 충무사가 있는 곳입니다. 소서행장하고 맨 마지막 때 이수신 장군이 격돌을 했고 육전에서 격돌을 했고 그걸 끌고 나가가지고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신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역사적인 유래도 있고 그 자부심이 강한 곳이고요. 네. 또 호남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이 있고 아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네. 거기서 정말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여러 가지 변화, 좋은 인물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야권 대선 주자들의 대리전이다라는 성격으로 규정되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죠. 광주 광산을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정기남, 현재 정책위 당 정책위 부의장이고요.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의 측근 이남재 전 대표실 차장, 박지원 대표와 아주 오랫동안 보좌했죠. 김명진 원내대표 특보, 그리고 기동민, 박원순 서울시장 할 때 재직 시에 최근까지 정무부시장을 했었던 기동민. 저희 기자들은 취재할 때 저런 특보 이런 비서관들 많이 접촉을 하거든요. 사실 저기서 나온 정보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일선 취재할 때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저기 얼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쪽은? 우선은 저기 계신 안철수, 손학규, 네. 또 무슨 박지원, 또 박원순을 보고 투표를 하지 말고 예. 그 밑에 계신 특보니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보고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보좌관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정치를 하면서 많은 걸 보고 배웁니다. 예. 그래서 그 후광이 있고요. 또 지원도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 우리 당은 이번에 광주 공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신진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예. 공정한 경쟁을 해서 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바뀌었구나. 지난 지자체보다도 한 발 앞서서 정치개혁에 선도하고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구나.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역이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수 드실 거 없습니까? 어쨌든 김용환 의원님 주장하신 것이 잘 이제 이렇게 구현되길 바라면서 다만 이제 지난번에 윤장현 시장이 당선됐잖아요. 예. 그걸 보니까 네. 역시 광주 시민들께서 민주당 새정치연합이 안철수가 와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서 사실은 구정치에 지금 이렇게 함몰돼가지고 별 빛을 못 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게 안철수 대표가 좀 힘을 써서 이 새정치연합의 그 정책적인 중심이나 이 철학들이 좀 더 중도 쪽으로 와서 예. 새누리당하고 좀 더 이렇게 잘 화합하면서 정쟁이 좀 적은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별 힘을 못 쓴다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번에 물론 인물 보고 찍어야 되지만 같은 값이면 예. 안철수가 힘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홍일표 의원이 안철수 계보로 오늘 우리 지난 10년 동안 선거에 비해서 지난 6.4 선거에서 네. 새정치민주연합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소위 종북 논쟁이 사라졌습니다. 예. 우리 내 때처럼 각인처럼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민주당이 종북 좌파다 하는 그런 공격도 없었고 또 그런 논쟁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과격한 그 운동권 내지는 과격한 진보 이렇게 보이치는 것도 사라져서 강원도와 충청도와 대전시, 세종시가 다 이렇게 중부 중도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주 안철수 대표의 그렇죠. 역할, 안철수 덕이다. 또 이렇게 김한길 대표의 역할이 생각하셔야 있었다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원병이죠, 수원병. 남경필 이 지사 당선인이 있었던 이곳에서 계속 당선됐었던 곳이고 그래서 여권이 강세 지역이다. 옛날엔 팔달이라고 했어요. 수원 팔달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수원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여야 거물들이 거물이라는 표현은 좀 좋은 표현 같지는 않고요. 여야의 중진들이 많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이곳이 새 정치 번지로 부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관측을 합니다. 자,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 꼭 나온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취재한 또는 본인들의 의사를 시사한 것들로 봤을 때 여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얘기 나오고요. 이해운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황식 총리도 가능성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손학규 고문, 김두관 전 지사, 정동영 전 의원. 여당에서는 어느 분이 지금 제일 유력합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면면들이 정말 별들의 전쟁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수원이 원래 또 삼성이 있는 곳인데 확실히 스타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전쟁이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남경필 의원 지역은 이제 남경필 의원하고 원래 이제 이해운 의원이 경제민주화 모임에서 같이 오랫동안 그랬었죠. 호흡을 맞추면서 가까웠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지역 연고라든가 또 뭐 그 지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텐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전국적 인물들이라. 예. 그러나 지금 남경필 의원이 경기도지사 돼가지고 상당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연정해서 야당에게 그 부지사를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정책 연대도 같이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잘 성공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정신들이 여기 이 지역에서 총선에서 당선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예.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도 저 지역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류가 지금? 아니 뭐 김 총리도 지금 뭐 워낙 그 지난번에 안타깝게 예. 그렇게 뜻을 이루지 못했고 네. 여권 내에서 평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국무총리 역할을 아주 잘했고 또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강점이 예.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 또 서울시장 나갔다 또 금방 이렇게 국회의원 나왔다 하는 게 사실 이제 모양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될 수 있다면 좋은 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당은 어느 분이 나오십니까? 선거라는 것이 뭐 이제 이겨야 되니까요. 또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인지도가 높고 또 이제 거물들을 갖다 놓고 선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뭔가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물과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네. 지금 지금 새누리당의 저 새 의원들은 다 경기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나와서 낙선하고 이게 인공위성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우리 손학규 대표는 이제 그 경기지사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글쎄, 뭐 김두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엉켰습니다. 인공위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이런 그 변화를 누가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국민들이 표를 찍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지역에서의 헌신과 노력이라는 것이 좀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연고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아무리 수원이라 할지라도 낙하산 공천이라는 그 거부감, 예. 지역 주민들을 좀 무시한다는 생각 이런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배치는 좀 실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렇게 하면은 조금 선거에서 결과가 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께서 다음에 출연을 합니다. 지금 저기 와 계신데요. 네. 잠깐 뭐 축하 인사 나누시죠. 뭐. 들어오십시오. 자, 인사하시는 걸로 저희는 네, 순서는 마무리. 고생하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먼저 가겠습니다. 본인이 연락드릴게요. 그러시죠.